영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3명의 자녀를 둔 데이빗과 질리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떠난 막내딸 그레이스의 22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유방암이 발견된 엄마 질리언 때문에 그레이스는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대학 졸업반인 그레이스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한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어서 졸업한 딸아이의 세계여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레이스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질리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아이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늦은 오후가 되도록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질리언은 아들들에게 연락해 그레이스와 연락이 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여행에 푹 빠져 제대로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SNS에 여행 사진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3일 후인 12월 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오클랜드에서 영국 여성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실종자인 그레이스 멀레인이 묵고 있는 호스텔을 찾아갔습니다. 호스텔 측은 그녀가 12월 1일 호스텔을 떠난 뒤 돌아온 흔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레이스 방을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범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짐은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잠시 외출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2월 1일 이후 그레이스의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없어 그녀의 마지막 동선과 목격자를 찾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나 최근에 링컨 대학교 광고 및 마케팅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자를 위해 도네이션했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할까 생각했지만 1년 동안 갭이어를 갖기로 결정하고 영국을 떠나 세계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남아메리카와 페루 여행을 끝내고 2018년 11월 2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한 후 바로 북쪽으로 이동해 케이브 레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10일간 여행을 한 후 11월 30일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와 배낭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데이팅 앱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오클랜드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저녁에 만나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호스텔을 나와 오클랜드 중심 지역인 빅토리아 스트릿을 방문해 둘러본 후 남자를 만나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호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이틀째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레이스는 오늘 틴더에서 대화를 나눈 두 번째 남자 제시 캠프손과 오후 5시 45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혼자 오클랜드를 둘러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레이스는 스카이시티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고 제시와 만나기로 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중에 트리를 찍어 가족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을 중심으로 스카이시티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자 그레이스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제시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9시 40분 그레이스는 퀸스트리트 시티라이프 호텔 보안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으며 그 후에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자 12월 8일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28살 제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제시가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1992년 제시 캠프소는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는 뉴질랜드를 떠나버렸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제시는 소프트볼에 재능을 보여 아마추어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했지만 결국 노동자나 바텐더로 일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2013년 호주로 이주해 결혼했던 적이 있었지만 얼마 후 이혼하고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와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만나기 하루 전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는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음주운전과 질서 위반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시에 따르면 틴더를 통해 그레이스를 알게 됐고 며칠 동안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12월 1일 오클랜드로 온다는 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제시는 그레이스를 처음 만났고 저녁 식사 후 펍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시는 현재 시티라이프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레이스에게 함께 자신의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그녀와 함께 자신의 호텔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성관계를 가진 뒤 그레이스는 샤워하고 잠이 들었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벌써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레이스에게 연락했지만 더 이상 연락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시의 진술과 달리 그레이스는 호텔을 나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시를 수상하게 여겨 호텔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의 동선을 처음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만나기 전 가게 앞에서 맥주를 몇 병 마셨으며 45분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만나 포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호텔 1층에 위치한 펍으로 이동해 식사 전 간단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레이스와 제시는 7시 12분쯤 스카이시티 보안카메라에 나타났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아직은 어색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8시 24분에는 근처 멕시칸 카페 오클랜드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시가 계산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스톤 룸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곳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레이스가 화장실을 간 동안 제시는 그녀의 핸드백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얼마 뒤 처음으로 이 둘은 키스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밤 9시 40분 펍에서 나온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제시가 사는 호텔 시티라이프로 들어서는 모습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는 제시만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찍혀 있었고 그는 근처 대형 마켓으로 가서 커다란 캐리어를 구입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시는 캐리어를 호텔에 두고 우버를 이용해 렌트카 회사로 가 렌트카를 빌려 오전 11시 30분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2시 55분 다시 호텔 엘리베이터에 나타났고 여러 번 호텔을 들락날락했으며 저녁 8시에는 호텔 카운터에서 청소기를 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시는 밤 9시 30분 두 개의 캐리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을 확인했고 이 가방을 렌트카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3일 그는 오전 7시 근처 마켓에서 삽을 구입하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그 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제시는 12월 5일 오후 4시 50분
호텔에서 백팩을 메고 나와 알버트 파크로 이동했고 백팩에서 무언가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은 매우 수상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제시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제시를 연행했고 모든 증거 앞에서도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제시는 그레이스를 자신의 호텔방인 308호로 유인한 뒤 성관계 도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제시는 사망한 그레이스 몸을 사진으로 찍어뒀으며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하고 카펫 청소부, 묘지, 특대형 가방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추궁하자 제시는 성관계 도중 그레이스가 목을 졸라달라고 부탁해 자신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살해한 다음 날에도 틴더를 통해 다른 여성과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레이스의 시신은 오클랜드에서 19km 떨어진 산림지대 와이카케레에서 발견됐고 13일 증거품인 삽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혼한 후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와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는데 집착하기 시작했고 여성들과의 만남이 쉬웠던 틴더 앱에서 꾸며낸 자신의 이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시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으며 그레이스 살해 8개월 전에는 영국 관광객을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없는 17년형을 선고받았고 영국 관광객 강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는 이 세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